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과 XRP 지지자들은 토레스 판사는 왜 소송을 완전히 기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SEC 지역국장 마크 페이글은 최근 X를 통해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놓았어요. 페이글은 XRP 소송이 기각되지 않은 이유로 리플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를 통해 수억 달러를 조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XRP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왜 이더리움은 언급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과 리플의 향후 판매에 미칠 영향까지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 SEC 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토레스 판사의 판결 배경과 리플이 5천만 달러 벌금을 수용한 이유, 그리고 XRP의 미래 판매에 미칠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과 XRP 지지자들은 토레스 판사는 왜 소송을 완전히 기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SEC 지역국장 마크 페이글은 최근 X를 통해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놓았어요. 페이글의 분석에 따르면 토레스 판사의 결정에는 명확한 법적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리플이 7억 28, 100만 달러 상당의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로 진행했다는 법원의 기존 판결을 강조했어요. 이는 단순한 절차적 위반이 아니라 증권법의 핵심인 저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페이글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리플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를 통해 수억 달러를 불법적으로 조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걸 왜 기각하겠는가? 특히 중요한 점은 토레스 판사가 이미 작년 8월에 리플에 대해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과 향후 증권법 위반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소송을 완전히 기각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모순이 된다는 것이 페이글의 핵심 논리예요. 또 다른 커뮤니티 질문은 그렇다면 왜 이더리움은 함께 다루지 않는가였습니다. 이에 대해 페이글은 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이 소송은 리플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이더리움은 소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의 언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법정 시스템의 기본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판사는 법정에 제출된 사건과 증거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으며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암호화폐나 회사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이더리움의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2018년 발언도 리플 소송의 직접적인 증거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가 별도로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는 또 토레스 판사는 더 이상 이번 사건에서 추가적인 역할을 맡지 않는다. SEC가 항소 취하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면 그녀의 판결은 최종 확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상 남은 단계가 SEC의 공식적인 항소 철회뿐임을 의미합니다. 최근 리플은 SEC와의 합의 일부로 항소를 철회하고 5천만 달러의 벌금을 자발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 결정은 리플이 법정 분쟁을 장기화하는 대신 실질적인 사업 방향 전환과 규제 준수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전환으로 읽힙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합의가 원래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약 60% 감축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리플이 상당한 법적 비용 절감과 함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결정이 리플에게 완전히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전히 리플의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를 증권 판매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리플이 향후 기관 대상 판매를 계속하려면 증권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함을 뜻합니다. 즉,
과거와 같은 방식의 기관 판매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복잡한 법적 변화와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을 단순한 뉴스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전문가 소통방에서는 마크 페이글과 같은 전 SEC 변호사들의 최신 분석은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모든 주요 암호화폐들의 실시간 시황 브리핑을 매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손실 중인 코인들에 대한 개별 상담과 향후 전략, 트레이딩뷰 핵심 지표 공유, 그리고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의 사전 추천까지 전문가들이 직접 제공합니다. 리플 소송 최종 결과가 XRP 가격에 미칠 정확한 영향,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후 알트코인 시즌 진입 타이밍, 그리고 여러분이 보유 중인 코인들의 손절 매수 전략까지 영상에서는 다 전하지 못한 실전 투자 인사이트를 지금 바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2만 구독자 돌파 이벤트로 텔레그램 입장하시고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메모해 주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까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XRP 커뮤니티 일부는 이번 판결이 과거의 판매 행위에만 적용될 뿐 미래의 XRP 판매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 변호사 빌 모건은 최근 X를 통해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금지 명령은 과거 행위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행위를 제약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미 일어난 일은 금지할 수 없다. 이는 현재의 법원 판결이 리플의 향후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제재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실제로 리플 측은 과거 기관 판매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는 이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했어요. 그에 따르면 리플이 향후 기관 대상 XRP 판매를 재개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판매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SEC 등록을 전제로 한 방식이거나 아예 투자 계약이 아닌 다른 법적 성격의 거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해요. 특히 중요한 것은 리플의 ODL 서비스에 미칠 영향입니다. 현재 리플은 금융기관들에게 XRP를 활용한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B2B 서비스가 기관 판매로 분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현재 가장 중요한 날짜는 8월 15일입니다. SEC는 법원에 다음 단계를 설명하는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리플도 그 전에 응답하거나 새로운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 SEC 변호사 마크 페이글은 이 날짜가 단순한 마감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토레스 판사는 언제든지 현재 계류 중인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몇 시간 내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만약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건은 제2순회 항소법원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절차를 2025년 말 또는 그 이후까지 연장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양측이 결국 항소를 철회하고 현재 판결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의 암호화폐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과 같은 주요 거래소들과의 소송이 연이어 종료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 소송도 유사한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번 판결 이후 XRP 가격은 혼재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XRP는 약 1달러 99센트에서 2달러 21센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50일 및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약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14일 상대 강도 지수는 37.65로 XRP가 과매도 영역에 진입하기 전에 1달러 92센트 지지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의 거래는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어요.
하지만 기술적 분석가들은 만약 소송이 유리하게 종료된다면 XRP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달러 65센트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쌈 달러대 회복도 가능하다고 전망해요. 옵션 시장에서도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 만료 콜옵션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소송 종료에 따른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페이글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토레스 판사의 분석은 오히려 더 명확한 종료 시점을 제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다면 리플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돼요. 특히 주목할 점은 XRP ETF 승인 가능성입니다. 현재 프랭클린 템플턴을 비롯한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XRP 현물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 종료는 결정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어요. SEC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승인한 바 있으며 XRP의 소매 거래에 대한 비증권 지위가 확정된다면 ETF 승인도 시간 문제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리플의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플랫폼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리플은 팔라우, 몬테네그로 등 여러 국가와 CBDC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법적 불확실성 해소로 더 많은 국가들과의 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요. 다른 법률 전문가들도 페이글과 유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이미 작년에 리플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과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어요. 변호사 빌 모건은 리플 대 SEC 사건이 2026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일축했으며 이는 토레스 판사가 최신 공동 신청에 대해 반대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 전문가들은 XRP 소송 종료가 전체 알트코인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레이어 1 블록체인들과 디파이 토큰들에 대한 규제 명확성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알트코인 시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결론 4년 반 대장정의 마지막 막 6월 26일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표면적으로는 리플에게 실망스러운 결과였지만 전 SEC 변호사 페이글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법적 절차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년 반에 걸친 법적 다툼이 8월 15일 이후 드디어 마무리된다면 XRP 홀더들에게는 완전한 법적 명확성과 함께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XRP의 소매 거래에 대한 비증권 지위가 확고해진 만큼 일반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XRP를 거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페이글의 분석처럼 정말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지 그리고 그것이 XRP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복잡한 법적 변화와 전문가 심층 분석을 단순한 뉴스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전문가 소통방에서는 매일 전문가들이 페이글과 같은 전 SEC 변호사들의 최신 분석부터 XRP는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 등 모든 주요 암호화폐들의 실시간 시황과 투자 전략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손실 중인 코인들에 대한 개별 맞춤 상담, 트레이딩뷰 핵심 매매 지표, 실시간 공유, 그리고 급등 가능성 높은 저평가 코인들의 사전 정보까지 모든 것을 전문가들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법적 변화와 수익성 높은 투자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지금 이만
구독자 돌파 기념 이벤트로 텔레그램 입장 후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메모해 주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까지 무료로 드리니까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토레스 판사의 판결과 전 SEC 변호사 페이글이 분석하는 소송 배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특히 4년 반의 긴 여정이 드디어 마무리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점에서 XRP 홀더들에게는 매우 주목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XRP 투자 결정과 암호화폐 규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정확한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